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7월 11일 1교시 기출문제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풍 때문에 좀 많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좀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제가 6월달 기출문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안내라고 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 의견을 찍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모르시는 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좀 그 시험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시고요. 제가 짬짬이 틈나는 대로 또 시험 관련된 사항들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7월 11일 일부 기출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시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맞춰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예.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지금. 어이씨. 예,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은 이제 육각 기둥이죠. 육각 기둥 형태에서 한 면이 날아가고 이거 왜 이러죠? 잠시만요. 예. 육각 기둥 상태에서 한쪽 면, 그 일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렸고요. 그러니까 깎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만큼 지금 평면도에 보시면 요 25, 35 이렇게 튀어나와서 중간 부분에서 좀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그 뒷부분이 좀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수평면이죠. 여기 보시면은 평면도나 등각 투상도를 보시면 이제 그 수평면, 제일 높은 수평면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수평면을 구분을 하거나 대각선을 구분을 하거나 파여진 부분을 구분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형태를 좀 가늠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형태를 모르고서도 작업은 가능해요. 그게 투상도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수평면이고 정면도에서 당연히 제일 상단에 이 수평선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도 수평선으로 나타나는데 각 이제 점들이죠.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은 같은 선상에 놓이니까 따로 선을 안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한번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짚어보고 이게 제일 위에 있고 그 숨은 선들, 요 선이 지금 육각기둥 좌측에 있는 그 꼭지점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요 실선은 육각기둥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선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돌출된 부분이에요. 돌출된 부분도 이제 그 등각투상도를 보시면 이 부분인데 그 수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평이구나. 그래서 이 수평면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선이 이 선, 지금 요 좌표가 이 세로선이고 당연하겠지만 요 끝점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헷갈려 하시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죠. 평면도에서 이제 그냥 면으로 보여졌어요, 면. 평면도에서 면으로 보여지게 되면 정면도나 우측면도에서는 그 수평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경사가 졌죠. 경사가 지면서 뭐냐면 이게 한쪽 면으로, 그러니까 요 선 있죠. 자,
어떤 수평선을 기준으로 평면도가 밑쪽, 하단 쪽으로 경사진 경우,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상단으로 경사가 진 경우는 이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경사가 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선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면도가 있다고 가정을 잡으면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경사가 지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선,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45도 선을 한번 그어야 되겠네요. 자, 투상도는 그냥 좀 어떤 개념만 조금 갖고 계시면 이게 작업이 정말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실제로 그려야 되겠네요. 또 뜻하지 않게 또 산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예.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우측면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이 경사가 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측면도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도 경사가 졌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떤 수평면, 이 선이나 이 선, 이 수평선, 면이 아니고 선이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우측면도에서 경사가 진다면은, 아, 이 부위는 이렇게 경사가 지는구나. 자, 다시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평면도에서 위 아래로 경사가 지면 우측면도의 대각선이 형성이 됩니다. 요 관계예요. 그리고 반대로 볼까요? 자, 평면도에서 이제 세로 수직선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그 평면도 기준에서 이런 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경사가 졌다. 왼쪽이 경사가 졌다라고 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평면도에서 어떠한 세로선을 기준으로 각을 이루게 된다면 여기가 당연히 경사가 진 거죠. 경사가 졌다고 표현이 되죠. 그럼 우측면도에서는 그냥 선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수문선으로 나오겠죠. 수문선으로 이렇게 이 경사져서 요 빨간색 요 포인트가 이 선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자, 우측면도에서 그러면 똑같죠.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측면도에서 경사가 졌다.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요거 하나만 할게요. 예, 요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반대로 할게요. 왜냐면 이제 실선으로 보여드리려고. 자, 이런 식으로 각이 졌다.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경사가 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경사가 진 건데, 평면도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가 더 보이겠죠. 요 빨간색 점으로 인해서 이 선이 하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시다 보면은 익히는데,
우측면도에서 경사가 졌으면 평면도에서는 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그리고 우측면도에 경사가 졌다는 것은 평면도에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경사가 졌다. 그러니까 평면도에서는 그냥 면으로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면으로 보여요. 면으로. 자, 이렇게 면으로, 아이고, 이렇게 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경사가 졌는지 모르는데 이게 경사가 졌다는 것을 우측면도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선. 그러니까 이 부위가 경사가 졌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하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외워서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작업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수직선을 기준으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제 경사가 진 거예요. 자, 여기가 경사가 졌다. 그거를 정면도에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이러니까 이렇다가 아니고요. 그 표현을 정면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면도에서 대각선으로 표시가 되면, 이 부위가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경사가 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이렇게 또 똑같이 그냥 이런 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로 표현을 하거나 그 정도만 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시험을 꼭 떠나서 이 기계 쪽이든 이런 쪽 관련된 업종에 가실 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해요. 정면도에도 지금 면이 보여요. 자, 아까 제가 표현상 우측면도에 경사가 졌으면 우측면도에 경사가 졌으면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이 선 평면도에서 어떤 수평선을 기준으로 각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수평선도 아니고 수직선도 아니고 대각선이죠. 대각선을 형성을 해서 면이 형성이 되고 평면도에도 면이 보여요. 근데 찌그러졌죠. 약간 뭔가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대신 우측면도에서는 대각선이 확실해. 이건 뭐냐면 지금 말 그대로 이 대각선이 뭐냐면 평면도에서 수직선과 수평면이 아니고 이제 수직선과 수평선이 같이 각을 이룬다서 꺾였다, 그러니까 경사가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표현이죠. 이게 지금 수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죠. 어떤 대각선의 형태의 면이 경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네모가 경사가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한 면만 꺾이면 이 면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게 경사가 졌다면 우측면도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등각투상도가 제시가 되든 안 되든 일정 부분, 평면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경사를 이뤘어요. 그랬는데 면이 보인다는 건 꺾인 면이 평면도에서 수직선이 아니고 대각선에 대한 면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 대각선을 형성한 이 면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수직선 기준으로 둘 다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면도에서 이런 면이 형성이 된다라.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이런 투상도 제가 간간히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 그다음에 이 선이 어디와 이 점이 어디와 연결된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하단부예요. 하단부. 이 등각투상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예전 ATC 시험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왜 헷갈리냐면은 잠깐만요. 아이고 씨.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파여진 거죠. 요 부분이요. 근데 그 부분의 좌표가 지금 육각형의 이 끝 25선 요 선까지 여기 요거예요. 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수문선이 지금 다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우측면도에서는 육각형 기준에 이 반만 포함이 되니까 딱 요런 식으로 선이 딱 두 개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물론 그냥 이제 두드러 맞출 수 있죠. 여기서 선을 그냥 날려서. 근데 지금 요 이제 7월 11일에 1교시는 사실 이 등각투상도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요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등각투상도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이 부위구나. 요 부위가 바닥에서 지금 요 32만큼 파였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이 관계들 제가 이제 좌표에 대해서 그냥 한번 찍어 봤는데요. 그냥 A, B, C, D, E라는 좌표라고 보면 정면도에서는 이렇게 E는 단독으로 나오죠. A는 단독으로 나오는데 자 D하고 B가 같은 점으로 보입니다. 정면도에서는 똑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선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C점도 이렇게 끝점이 보이는 거죠. C는 제일 바깥의 점. 그래서 그 여기 AB, 요 AB가 겹쳐 보인다는 거. 그래서 선이 하나로 표현된다는 거. 요거를 좀 가늠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도 역시 E와 D 좌표가 일직선상에 놓이니까 선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45도 선에서 내려오면 이 선과 관련이 돼서 요 선 있죠. 요 수직선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A좌표, B좌표도 또 동일선상에 있어서 한 점과 한 선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높이는 요 12라는 정면도의 치수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에 한번 제가 이 작업하는 실제 시험을 본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축척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A4 사이즈를 2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시된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가 좀 많지가 않아요. 제시된 치수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면도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정면도 높이 나와 있고요. 높이.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단독으로 그릴 수는 없죠.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우측면도는 더 작네요. 요 이제 꺾인 요 대각선의 각도 65도 나와 있고 이 뒤에 파여 있는 30이라는 치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에도 치수가 많지는 않은데 가만히 보면 자 육각형 반지름 45인 원에 왜 접한다고 그러죠? 바깥에 접하는 육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 그러면 치수가 몇 개 없지만 평면도는 지금 단독으로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평면도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치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시험을 출제를 할 때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작업은 기존에 제가 하는 전체 각 영역의 전체 그 제일 큰 외곽 사각형 사이즈를 그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그 평면도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요 이제 중심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일단 그냥 모델선으로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교차점을 잡아서 반지름 45.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 폴리곤 쓰시죠. 폴리곤을 써서 자, 육각형 찍어 주시고 중심점, 원의 중심점 잡아 주시고, 이제 이게 원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옵션 중에 원의 외접 C 쳐주시고, 반지름 이제 형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면은 그 시험 문제지하고 봤을 때 그 육각형의 형태가 틀리죠. 그럼 맞춰줘야 돼요. 뭐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 형태가 똑같죠. 그러면 반지름이 45니까 45 치시면 돼요. 자, 그럼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가상선인데 레이어가 없네요. 잠깐만요. 가상선 해주고, 잠깐만요. 이건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보라색으로 좀 바꿔놔야죠. 자, 하고, 이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좀 또 말썽이네요. 예,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예. 가상선으로 레이어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대각선으로 25, 요 대각선 기준으로 35 옵셋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폴리곤을 그리면 그 한 덩어리로 뭉쳐 있죠. 그러면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해주시고, 자, 옵셋 25 해서 하나 해주시고, 옵셋 35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2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옵셋 20 해서 연장해 주시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중심선 하고 숨은 선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선 하나 그어 주시고, 얘는 히든, 잠깐만요. 예. 히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심선이죠. 레이어 바꿔주고, 이만큼만 2, 7. 이거 자주 설명드리죠. 뭐냐면 원 반지름 2고 이거 반지름 7이에요. 뭐냐면 요 간격 2주고 요거는 길이 5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때 이제 옵셋을 치셔도 되는데, 대각이라 제가 원을 썼어요. 그러면 옵셋 2, 옵셋 5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한 방에 그냥 옵셋 7로 그냥 자를게요. 떨어진 거리가 똑같게 한번. 그 다음에 얘는 카피로 7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7만큼 떨어뜨렸고, 얘는 옵셋 7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벌써 평면도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 나머지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있는 제일 큰 외곽 사각형을 먼저 그릴게요. 자, 요거 선 따올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선 따오시고, 자, 투영이죠. 투영을 해주고, 높이가 105예요. 그러니까 옵셋 105 나누기 2 해서 저는 가운데 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 선이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냥 지워버릴게요. 일단 그러면 지우고,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우측면도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하나 그리죠. 45도 선을 그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 이 45도 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다 엉망이냐 이거. 뭐지 이거? 네. 자, 이 40, 우측면도 제일 좌측선, 요 선을 먼저 그리고, 정면도의 제일 하단선과 만나는 이 부위, 여기서 이제 45도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투영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쭉 가셔도 되죠. 사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거 쭉 가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선을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걸 그리기 전에 이게 낫죠. 만약에 투상도의 진정한 원리를 따지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리고 카피를 쓰든 옵셋 카피로 이렇게. 이게 투상도의 이 45도 원리를 활용하는 거죠. 이 방법이 사실은. 좀 이 안으로 좀 몰아 넣을게요.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게 그 우측면도의 제일 큰 외곽 형태가 되고요. 이게 정면도의 제일 큰 외곽 형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먼저 할지 선택을 한번 해보죠. 단독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 이 10이라는 치수와 40이라는 치수는 단독으로 작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옵셋 12, 옵셋 40이 하면 뭔가 해야 되겠죠. 물론 해도 되는데 단독으로 가능한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자, 우측면도에 65의 각을 이루는 이 대각선은 단독으로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하는 거죠. 선을 뭐 이렇게 덧그려서 로테이트 마이너스 65도 해서, 자, 선을 하나 그어줬습니다. 그러면 나서는 나머지 단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제 그러면은 투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영. 그러면 자, 먼저 이 보여지는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육각기둥 해서 이 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도 이제 투영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선이죠. 이 선인데 이제 뭐 잘리고 이제 뭐 숨은 선으로 보이고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위, 아까 요 경사진 부위,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요 좌표가 지금 이 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투영을 이렇게 해줍니다. 투영을 해서, 자, 이 점이 지금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살포시 하나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좀 대각선 이제 날릴 수가 있죠. 대각선 이렇게 날려줍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이 부위를 찾는 거죠. 이 부위는 지금 요 점이에요. 요 점의 높이, 이 높이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서, 자, 이거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측면도를 투영을 해서, 자,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을 작업한 거죠. 근데 요 대각선과 만나는 요 부위가 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이거 중간점 잡히는 거 잡지 마시고 교차점으로 INT 교차점으로 해서 잡으세요. 그래서 일단 선을 날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로선이 필요하죠. 이 세로선. 그 선은 이 선이 되겠죠. 여기 요점.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자, 전에 자주 말씀드린 직사각형을 이루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필요 없는 거 이제 지워버릴게요. 일단 얘는 필요 있구나. 이렇게 하고 선을 밑으로 그냥 쭉 하나 내려주세요. 자, 여기만 잘라내면 되니까. 자, 선을 해주고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이제 이 선을 이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치수가 나와 있죠. 12에 42. 아까 처음에 했던 그럼 옵셋 12, 42 옵셋 해주고, 이 선은 당연히 여기고요. 요 선은 당연히 요 끝점이죠. 요 끝점. 그러니까 선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출제된 이제 시험지를 보고 트림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형태를 해주시고, 자, 이 숨은 선과 요 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을 투영을 해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선을 다 내려봐요. 얘는 여기구나, 얘는 여기구나, 얘는 여기고, 얘는 겹치고, 그럼 이 끝점 여기죠. 얘구나.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니까 붙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선을 미리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선을 해서 레이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32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옵셋 32를 띄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를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부위와 이 부위가 같은 부위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바로 옵셋 32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놔두고 우측면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우측면도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우측면도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가운데 선까지는 됐고 남은 게 지금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요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돌출된 부분에서 따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다 쭉쭉 내려요. 이 끝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높이가 우측면도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평면도에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 평면도에 치수가 있죠. 그러니까 옵셋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투영을 대신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오브젝트 스냅 엄한데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속 지금 제가 미드 포인트면 보세요. 이렇게 잡히죠. 그러니까 위치 틀림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심결에. 그러니까 하필해서 이런 경우는 끝점, 엔드 포인트 끝점을 쳐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가운데 요 세로선은 지금 요 이제 꼭지점이죠. 요 꼭지점이니까 잠깐만 이거 지우고요. 이 꼭지점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투영을 해서 선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선 정리할게요. 자, 저희 또 장소가 지금 맨날 바뀌어서 제가 손에 잘 안 익어. 라인 엔드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하나 남았죠. 자, 옵셋 32 해서 마무리 하시면 끝났나 보겠습니다. 한번. 자.
아, 여기가 남았네요. 여기 정면도 이 부분. 자, 이게 완성이 됐으니 아까 말씀드린, 아, 이것도 안 걷네. 이것도. 아, 자, 이거 이 선이요. 평면도에도 이 선이 안 그어져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 하단부 파인 부분이 아까 분석에서, 자,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선을 당연히 여기서 날리겠죠. 얘는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위, 자, 선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가장 그 투영선을 내려주시고요. 여기는 뭐 다 겹치죠. 얘 겹치죠. 얘도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정면도에 높이가 없으면 우측면도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투영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서, 그리고 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 볼까요? 다 끝났는지. 네, 검토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시험은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부분. 사실 그 우측에 이 등각 투상도가 없다고 하면, 옛날 ATC 2급 시험이었으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이, 여기 밑에 이제 파여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를 이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연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요 대각선 65도의 각을 이루면서 경사가 진 면 부분이 수평 수직, 평면도에서 수평선이나 수직선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 대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의 이 부위가 이렇게 같이 꺾여 면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차이. 요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쯤은, 아, 이게 뭔 얘기를 한 거야, 얘가? 이렇게. 아, 이거 뭔 얘기지? 왜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려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평면도에,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작업을 해서, 아, 그 차이만, 작은 차이만 이해를 하시면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7월 11일 1교시 기출문제를 해부를 해봤습니다. 요즘 시국이 정말 뒤숭숭해요. 뭐 뒤숭숭한 거 뒤숭숭하다고 휩쓸려 가는 것도 좋은데, 짬짬이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런 뭐 캐드나 이런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20년 캐드 실무 능력 평가 2급 7월 11일 1교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2교시겠죠. 2교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